요즘 뭐 밈이나 짤 같은 거 보면 잠깐 피식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진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각나고 곱씹게 되는 그런 찐 유머가 있거든요. 그냥 웃긴 거랑 와, 이건 진짜 명작이다 싶은 거. 그 차이가 대체 뭘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책, 이 자료에서 비롯됐습니다. 알렉산더 제섭이라는 편집자가 엮은 선집인데요. 이분이 정말 대단한 도전을 한 거죠. 미국 문학사 전체를 뒤져서 최고의 유머 단편을 찾아내겠다. 이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랑 위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도대체 제섭은 뭘 기준으로 이걸 골라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우리 여정의 가이드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편집자 알렉산더 제섭이 세운 그 까다로운 원칙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섭의 목표는요, 그냥 재밌는 거 몇 개 모아놓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위대한 미국 유머 단편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 장르의 정의를 아예 새로 쓰려고 했던 거죠. 정말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섭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이게 들어보면 좀 역설적이에요. 최고의 유머 선집을 만들겠다면서 일단 유머는 둘째 문제다 라고 선언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무조건 훌륭한 단편 소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학적인 완성도가 1순위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섭이 찾던 건 이런 작품이에요. 그냥 웃기기만 한 글 말고요. 우리 인생의 어떤 한 조각을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려낸 그 자체로 훌륭한 단편소설. 그런데 보니까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유머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썼네? 바로 이런 작품을 찾았던 겁니다. 자, 그럼 이 까다로운 기준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뭘 보면 될까요? 바로 제섭이 이건 안 돼! 하고 딱 잘라내버린 작가들을 보면 됩니다. 누가 탈락했는지를 보면 그 기준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여기서 제섭의 칼날이 아주 매서워집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요즘으로 치면 뭐 최고의 개그맨이나 유튜버 같은 프로 유머 작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싹 다 제외해버린 거예요. 아니 모두가 재밌다고 하는데 왜 뺐을까요? 제섭의 문학적 기준에는 미달이었던 거죠. 여기 지금 이름들 보이시죠? 이분들이 다 당시에 그냥 웃긴 걸로 최고였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섭이 보기에는 이분들의 글이 탄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웃기는 재치나 펀치라인, 단발성 농담에 너무 기대고 있다고 본 거죠. 바로 이 표가 제섭의 생각을 딱 정리해 줍니다. 보세요. 왼쪽은 웃음이 목표예요. 그냥 재밌으려고 글을 쓴 거죠. 반면에 오른쪽, 제섭이 인정한 작가들은 삶을 이야기하는 게 목표인데 그걸 표현하는 도구로 유머를 쓴 거예요. 와, 이 차이가 정말 크죠. 유머가 목적이냐 아니면 도구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대가들을 만나보기 전에 그 대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준 뭐랄까 선구자들, 개척자들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워싱턴 어빙이나 엘라이자 레슬리 같은 작가들인데요. 이분들이 미국 유머 문학의 초석을 다진 아주 중요한 분들은 맞아요. 그런데 제섭의 그 깐깐한 기준에서 보면 이분들 작품은 딱 떨어지는 소설이라기보단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묘사한 수필이나 스케치에 더 가깝다고 본 거예요. 기승전결이 뚜렷한 이야기 구조가 좀 약하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드거 앨런 포. 여러분 포 하면 막 검은 고양이 이런 거 생각나시죠? 단편 소설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포가 쓴 유머 소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최고였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올시다였습니다. 이게 바로 포의 역설인데요. 제섭도 당연히 포가 단편소설의 형식 자체는 완성시킨 대가라는 걸 인정했어요. 하지만 유머 단편소설의 대가는 절대 아니라고 딱 선을 그은 거죠. 왜냐? 포의 유머는 너무 뭐랄까 기괴하고 냉소적이어서 삶의 따뜻함이나 인간미를 보여주는 유머랑은 결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빌드업이 길었죠. 그럼 이제 드디어 제섭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이야기와 유머의 완벽한 조화를 이뤄낸 진짜 대가들은 누구였는지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바로 마크 트웨인입니다. 제섭이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유머 작가의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어요. 제섭이 트웨인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보세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극찬입니다. 그냥 미국의 재미있는 작가가 아니라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랑 같은 급이라고 한 거예요. 세계 문학의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죠. 왜냐? 투웨인의 유머는 그냥 웃긴 걸 넘어서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거장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브레트 하트입니다. 이 사람도 현대 단편 소설의 길을 닦은 개척자이면서 아주 독특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거칠고 생생한 서부 시대의 유머를 문학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말로만 하면 잘 안 와닿죠? 이 예시를 한번 보세요. 법정에서 변호사가 증인이랑 짜고 닭울음 소리로 신호를 주고받는 장면이거든요. 커려, 진짜 황당하죠? 이게 그냥 뜬금없는 개그가 아니라 그 캐릭터와 그 상황 속에서 터져나오는 유머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훨씬 더 입체적이고 재밌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게 재섭이 말한 고급 유머인 거죠. 자, 그 외에도 재섭이 뽑은 유머 명예의 전당에는 이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H.C. 버너, 프랭크 스톡튼, 그리고 우리한테도 정말 익숙한 이름이죠. 마지막 반전의 대가 오헨리까지.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야기와 유머라는 두 가지 실로 완벽한 테피스트리를 짜낸 장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섭의 까다로운 기준들을 쫙 정리해보고 이게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재섭의 시대를 초월하는 유머 테스트입니다. 딱 두 단계예요. 첫째, 무조건 훌륭한 단편소설을 써라. 둘째, 그 안에 삶의 진실을 보여주는 유머를 녹여내라.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어렵죠. 결국 위대한 유머는 훌륭한 이야기라는 뼈대 없이는 절대 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섭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진짜 위대한 유머 문학은 그냥 농담 따먹기 모음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갖 결점과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함까지 포함한 인간 그 자체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웃으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밈 하나가 뜨고 지는데 하루도 안 걸리는 이런 속도의 시대에 과연 재섭이 말한 이 유머 단편 소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깊이 있는 웃음과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